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코끼리가 임신을 하자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미 코끼리에 새끼 코끼리까지 동물원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어? 곧 다른 동물원으로 팔려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담당자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미 코끼리 뱃속에 든 새끼 코끼리의 초음파 사진을 옥외 광고판에 올려 관심을 끈 다음 새끼 코끼리의 성별 알아맞히기, 이름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약 8,500개의 이름이 제안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약 56만 명의 사람들이 새끼 코끼리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동물원의 입장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 심각했던 재정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광장 한가운데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로 만든 팻말과 빈 깡통만 그의 곁을 지킬 뿐 그에게 동전을 주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할 뿐 그는 누가 봐도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장님에게 동전을 주지 않고 그저 말없이 허름한 팻말을 가져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해하던 장님은 여성의 구두를 만지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를 다 적은 여성은 말없이 팻말을 제자리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사라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적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내 깡통은 동전과 지폐로 가득 찼고 수심이 가득했던 장님의 얼굴은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금 팻말에 글을 쓴 여성이 장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구두를 만진 장님은 그녀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종이에 뭐라고 썼나요? 여성은 장님의 어깨를 살포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은 같지만 다른 글로 썼을 뿐이에요.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두 가지 사례 잘 보셨나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욱 크게 달라집니다. 관점을 바꾸고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색을 입혀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프레임을 바꾸는 관점의 전환은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는 더욱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11월 확대관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부청년께 경례. 바로. 표창장. 금천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운경.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 문화전통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위생과 주무관 최혜연.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원 상당 문화전통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주무관 윤지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4동 주무관 전소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분위기 사업실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이고 모공 목표는 전년 대비 1억 800만원 사양 조정해서 11억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 홍보를 위해서 사랑의 온도계 설치와 또 기부자 예우를 위한 이다희 기부자 판넬을 1층 로비에 설치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산타 원정대 훈훈한 산타 캠페인과 희망원들 따뜻한 방 만들기 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 증민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접수창구 안내판 표지판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서에서도 관련단체 및 기업체 등 모금 참여 안내와 전 직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후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동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공모입니다. 기존의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해서 찾아가는 복지 실현 및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 복지 생태계 조성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에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먼저 5개 내외 자치구를 선정해 갖고 그 자치구에서 내년 6월까지 시범으로 1개 동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보고 7월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현재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와 마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그런 큰 틀입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동별 시설 개부수 5천만원과 인건비에서 사이직 75%, 간호사는 전액 12로 지원되고요. 그 1단계 또 시범동은 총 1억 700만원 중에서 시설 개부수비 5천만원, 인건비 3,700만원, 사업비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유치 활동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구의 고유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우리 동장님들과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서울시 공모 사업을 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4년 하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 관내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이고, 융자 가능 금액은 그 주민소득 지원 자금은 금천구에 사업자 있는 가구로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 가구 전세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내년 초에 융자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실적이 1,000만 원으로 저주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홀몸 어르신 원룸 주택 16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약 1억 원 내외에 신청이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2014년 겨울철 취약계층 안전지원 계획입니다. 저희 중점 보호 대상은 취약계층 3,295명으로 그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시에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울시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세부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연계해서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입니다. 지난번 우리 동장님 회의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무단 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단속을 할 것인에 대한 토론 결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독산 3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전 동도 단속조를 편성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3개월간 추진 실적은 구동 단속 실적이 1031건입니다. 구가 524건, 동이 507건으로 월 평균 347건입니다. 그동안 1월에서 8월 동안 저희가 단속한 실적 월 76건에 비해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상당수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또 이 집중 단속 시범동으로 선정 독산 3동에서 우리 구동 합동 단속반과 또 직능단체 참여 등으로 인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무단 투기 안 하기 분위기 확산이 되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었는데 각 슈퍼에서 하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무단 투기 관련 민원이 상당수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경제국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회 금천구 의회 정례 개최입니다. 개회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이며 2015년도 예산안과 주요 업무 보고, 구정 질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예산안 등 관련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트남 하노이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 마케팅과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벨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베트남 하노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실시되며 15쪽 표와 같이 선정된 8개 기업이 파견되어 현지 바이오와 1:1 수출 상담, 산업시찰과 시장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들 사절단 파견 기업에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제외한 추진 비용 전액과 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3,400만 원 전액은 과기대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12월 지벨리 우수 IT 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벨리 우수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12월 지벨리 우수 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2월 4일 오후 1시 30분
지벨리 비즈프라자 비즈컬처럴에서 개최되며 지벨리 소재 총 15개사와 관내 구직자 등 200명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과 취업 상담 등을 하게 됩니다. 전 부서와 동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독산일동 분소지역 1100번지 일대에 52,000제곱미터 건축물 161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지난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17년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사업 예상입니다. 사업비는 총 약 3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마을 공동체 거점을 마련하고 CCTV 보안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마을 내 우범지역을 정비하는 내용과 녹지 보행로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보, 골목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주변 아파트와 경쟁이 가능한 저층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입니다. 지난 5월 말쯤 사업 후보지 선정 요청을 하고 7월 달에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주민 동의서 50.83%를 제출하여 10월 20일자로 대상지가 확정되어 시 예산이 2억 4,7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공고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계약서를 착수하고 내년 10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후년부터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독산동 1030번지 일대 19만 8천 제곱미터의 범위에 대해서 2014년 12월부터 15년 12월까지 12개월간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안산선 독산역 주변 지역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유도 방안과 특별계획구역 6개소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2일 추경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 계약을 착수하여 내년 4월경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합동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축위원회 개편을 추진합니다. 개편 목적은 교통, 경관 등 건축 심의를 통합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기 만료 이원 신축 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으로 차질 없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편 및 운영 방향입니다. 합계 비율이 현재 한 15% 수준인데 한 30%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고 2회 이상 연임위원과 참여율 저조위원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교통, 경관을 통합심의로 운영을 하고 위원회 개최는 정례하여 월 2회로 정례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위원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약 30명 내외로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위원을 심사 모집하고 연초에 워크숍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편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산 무장해숲길 조성공사 제1구간 시행사항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 93-1번지 일대로서 호합사 주차장부터 호암 제2약수터를 거쳐 잣나무숲 약수터까지 약 300m 구간입니다. 공사기간은 12월 30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무장의 숲길 300m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 데크와 노면 정비, 휴게 쉼터, 의자, 장애인 주차장 설치 등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58억 9,200여만 원으로서 특별 교부로 우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 10월 서울시 공공조경가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실시했고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암산 무장해숲길 구민 참여 연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 보고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1구간 공사를 시행하며 내년 초부터 내년 연말까지 2구간에 대해서 700m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따또절전소 에너지 전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4년 12월 9일 화요일 14시부터 7시 30분까지 독산 사동 주민센터 1, 2층 로비와 계단에서 꿈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500여 명의 따또절전소 구성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행사 주요 내용은 따또절전소 주요 활동사항 등 홍보 및 전시와 재활용 냅킨 공예 등 체험교육, 그리고 따또절전소 우수활동 사례 시상 및 에너지 골든벨 등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행사 장소 및 탁자 등 부대 시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상사동 주민센터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행사장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단속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상점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 방법은 3인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구간은 대명시장 일대와 가산 디지털 1로, 가산 디지털 2로, 시흥대로 등입니다. 단속 내용은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로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자동문의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와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반 시 조치사항은 최초 적발 시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에 200만원, 4회에 300만원 등 차등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한 안내 홍보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경제과, 위생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 단속으로 인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계획입니다. 그간 주민 마을버스 업체 등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금천 마을버스 6번과 7번, 11번의 등 상권에 대한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노선 등을 조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노선조정 의견 수렴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중으로 서울시의 노선조정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신흥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행 계획입니다. 흥일 신흥초등학교 통합개교에 따른 신흥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공사 기간은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공사비는 12억 3,500만 원으로 공사 내용은 공사 구역 내 확대 지정에 따른 노면 표지, 교통안전 표지판, 적색 포장 신설 및 정비 등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비가 배정되면 공사 방침을 수립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시설을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3년 국공유지 정기분 변상금 부과 추진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법, 공유수명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 현황은 도로 하천 국어 등 1901건입니다. 부과 대상은 국공유지 행정재산을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2015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2014년 12월 8일 이후에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공사 착공입니다. 공사 계획은 면적이 3,303제곱미터로서 폭이 17m며 길이가 190m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물놀이 시설과 그늘막 등 휴게시설 등 화장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가 완료됐으며 공사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종사를 하여 7월 1일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공용차량 총 111대에 대하여 보험을 한 개 회사로 통합하여 계약함으로써 부서별 개별보험 가입에 의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통합보험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2015년 1월 중에 하고 통합보험 가입 보험사 선정 및 계약을 2015년 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자치회관 페스티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각 동별로 개최하던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를 이번에는 한 장소에서 동별 경연 방식으로 개최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동별 역할 분담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최 일시는 2014년 12월 2일 17시 30분부터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과 갤러리, 로비 등에서 실시됩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모범구민 표창장 수여식이 12월 10일 수요일 14시에 12층 대강당에서 모범구민 50여 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간담회가 실시됩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정년 퇴임식이 12월 29일 월요일 15시에 12층 대강당에서 퇴임 공무원 21명에 대한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뱃값 인상 예정에 따른 금연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금연제도 원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자 하며 비영리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모집 공고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명으로 2인 1조씩 3개월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천구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변경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일원화를 위해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11조 과태료 부분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고 금천구 지정 금연구역인 57개소 공원과 142개소 가로변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금연 표시판 수정 및 현수막 교체 부착, 금연구역 스티커를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성탄절을 대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223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2개반이 활동하여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행위, 부적합 제품 등 부정불량 위해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식품 적개업소 영양성분 표시 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준비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고 주요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제설함 및 제설창고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2014-15년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관내 취약지역의 제설함 설치의 적정성 여부와 제설함 내의 염화칼슘, 제설장비 비치 여부 등 또 제설창고 내의 제설장비 및 자재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혁신지구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청이 함께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여 청소년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주도의 교육사업을 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관련기관, 학교, 학부모, 주민 등 지역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교로 들어가거나 학교가 마을로 나와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줍니다. 혁신교육지구 선정 방법은 25개 구 중 5개 구를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시 7억 5천, 서울시교육청 7억 5천, 자치구 5억, 총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금천 혁신교육지구 추진 준비 1, 2차 회의를 통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단 지역위원을 11월 말에 선정하고 12월 초에는 추진단을 이촉하고 발족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단의 마을공동체 담당과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TF팀 구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입니다. 고3 수험생과 함께하는 아웃사이더의 아파쇼를 11월 25일, 12월 2일 10시에 12층 대강당에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9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고3 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강좌, 홍보, 리플릿 등을 행사 전까지 교육 담당관으로 제공해 주시면 홍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겨울철 분야별 추진 대책에 대하여 기획 홍보과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분야별 소관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이 2014년 겨울철 분야별 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며 폭설 재난에 대비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형 방제 및 복구활동 전개, 대설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 특별보호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중점 추진 분야는 5개 분야로 저소득 국민보호, 국민생활 불편해소, 제설대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보건관리이며 제설대책본부는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은 13개 실무반 116명이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분야별 대책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저소득 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 주민센터와 KTNG, TVQ 등 복지재단 그리고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과 김치 지급 대상자 현황을 공유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김치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배추 약 22,000포기로 4,400여 가구에 배부하면 우리 구 저소득 가구의 약 49% 정도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로 월동대책비 5만원, 그리고 설날 명절위험금 3만원, 시설수급자는 개인당 월동대책비 28,000원, 특별위로금 29,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결식 우려아동 약 2,20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45일간 일식당 4,000원씩 총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방법은 단체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일반 음식점 이용, 그리고 밑반찬 제공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홀몸 어르신 보호 대책은 우리 구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3,712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그리고 서울시 재가관리사의 재난 돌보미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가사 지원과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겨울철 어르신 안전 확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한파대책 조합 상황실 구성과 운영 계획입니다. 상황실 운영 추진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고, 이 기간 동안 평상시는 2개 반 13명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 지속 시에는 5개 반 22명으로 확대해서 안전시설과를 상황 총괄반으로 겨울철 안전대책 체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입니다. 지역 청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대형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청소는 간선 이면도로는 1일 3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과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설시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제설 작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메리지 반입 중단에 대비해서 임시 지금 적환장에서 임시로 적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폭설시에는 골목길, 언덕길 쓰레기 수거가 예보시에는 사전에 쓰레기를 미리 수거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설시에 버스, 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 보도 제설 작업에 환경 명암들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류 채소 등 농축산물 안전 공급입니다. 김장 재료 수급 대책으로 무, 배추, 파, 생강 등 11개 품목에 대한 일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 김장 채소류 수급 전망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37년 만에 맞는 대풍으로 거의 모든 채소값이 40% 하락하여 김장 비용은 3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김장 채소 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연탄,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안전 공급입니다. 석유 판매업소 및 가스 시설 39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겨울철 나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굴착공사장 가스 배관, 고압가스 LPG 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강남도시가스, 구청, 소방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룹과장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본부 편성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반 실무반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설 대비 제설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제설 책임구역은 주요 간선도로 22개 노선과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총 180km가 되겠으며 제설 작업은 보도, 횡단보도, 고객길 등 취약지역 17개소에 대해서 22개 부서가 지원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경사지, 보도 등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자율 제설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인력, 장비, 자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구 주민 883명, 직원 821명 등 총 2020여 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구 직원 821명은 임산부라든가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또 거동불편 직원은 참여해서 제외하였고, 또한 비상근무에 대해서도 제설량, 기온, 시간대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비상근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장비 현황, 자재 현황은 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설로 인한 교통 통제 시 운영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화로, 상키식도로 등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의 폭설 시에는 지정된 우회 노선으로 운행토록 하겠으며, 이때 우회 노선 안내판 설치, 또 업체를 통한 이용 승객 홍보 등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수단별 수송 대책으로는 마감 시간대를 연장 운행하고, 또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토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제설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 취약 지역 책임 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주민, 구청, 동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제설 대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내 집, 내 점 부합 눈치기 홍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재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간에는 눈 내린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눈 내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자기 앞 점포 및 건물에 대해서 눈 치우기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기업체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 회의 시 내 집 앞, 내 점포는 눈치기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입니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양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 등 209개소에 대하여 부서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시정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사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등산로와 약수터 등 59개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폭설 시에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약수터, 산림체육시설 등의 제설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유류시설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하겠습니다. 가스 공급시설 등 56개소에 대하여 구로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개선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402개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등 7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와 소화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폭설 및 화재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과 의료시설 등 301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산불 방지 종합 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이 겨울철 구민보건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방역 추진 대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방역 대상으로는 한내천, 유수지, 재활용 처리장, 공중화장실 등 173개소가 있으며, 방역 인력으로는 역학조사요원 2명, 방역요원 2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방역 장비로는 차량용 연무기, 휴대용 연무기, 수동식품무기 등 20여 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약 4개월 동안
의사, 간호사, 격리사 등 7명이 방역 기동반을 편성하여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내년 3월 중 아파트 정화조 등 168개소에 대해서 모기 유충 구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내천을 대상으로 조류 독감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염병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식품 안전 공급 대책입니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31일까지 관계 공무원 4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8명 등 32명이 집단 금식소와 10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306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기간 내에는 조리 보관 시설, 종사자 위생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차등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김장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춧가루 제조업소, 김치류 판매업소 등 31개소에 대해서 3인 1개조 2개반을 편성하여 무허가 원료 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허용의 식품 첨가물 사용 여부 등 작업장 청결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직접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차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약수터 수질관리 대책입니다.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내 14개의 약수터에 대해서 대장균 등 6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음용 자제 안내하는 권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원을 배치해서 취소한 주변의 낙엽과 배설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책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겨울철 관련해서 특히 제설 대책은 따로 별도로 보고회도 하시고 제설 대책 반도 이제 출범을 하셨고 하니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취약계층 차가운 방바닥에서 밥 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말도 있었는데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정책을 이제 수립한 설계한 내용이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해서 나중에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하는 여러 부서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해관계자, 주민들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 비용이 낮아지고 또 더 좋은 안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 반드시 간부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좀 고려하셔서 정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정책이라는 게 원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다 보면 나중에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수단들만 나열돼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목표는 분명하게 무단투기 장소가 없어져야 하는 게 정책 목표고요.
물론 그 그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무단투기 단속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 무단투기 장소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초점을 맞춰서 항상 단속을 하다 보면 더 그 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쓰레기 정거장, 클린하우스, 그 다음에 재활용 정거장 사업의 경우에도 이 거점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골목 수거를 거점 수거로 전환하겠다는 게 분명한 목표가 돼야 되고요. 정책 집행 과정 이미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게 그 모든 수단들이 정책의 목표에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부님들께서 좀 많이 고려를 하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용 차량에 대해서 통합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우리 구청하고 동해만 해당되는 거고,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 합니다. 같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111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들도 함께 한다는 소린가요? 그 혹시 뭐 법인이 달라서 뭐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 MOU를 뭐 체결하고 함께 뭐 일정 뭐 보험 업무는 구청에서 뭐 해준다라는 뭐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요. 기왕에 하는 거 그 관련 유관기관, 우리 그러니까 직접적인 유관기관이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금천 경찰서 구의에 우리 구청이 3자가 3개 기관이 그 주민의 안전과 뭐 행복을 위한 그 금천 경찰서의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그 설명을 듣고 함께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인가요? 관련해서 검토할 때가 그 주민의 안전, 치안 이 부분이 그 우리 구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많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해당 부서들하고 검토를 좀 하셔서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 합동평가가 이제 올해 2014년 거를 이제 분기별로 계속 저희들이 입력을 해왔고, 이제 올해 12월 끝나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실적으로 그거를 그 보완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 정부 합동평가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실에서 아마 각 부서에 그 협조 요청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그 우리 과원들에게 좀 잘 협조해서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적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나 이런 거 챙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손이 가긴 한데 그 우리 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의 평가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그 일을 했던 만큼 평가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민원 부서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하는 게 간혹가다 결제가 올라오는 게 있던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민원 부서 친절도 점검을 하나요? 아, 예. 행정지원과에서 매달 이제 친절도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친절도를 그 뭐라 그러죠? 미스터리 샤퍼 비슷하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해당 민원 부서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요. 평가를 한다는 거. 그 이게 친절도라는 거는 뭐 평가를 해서 좋아진다기보다도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상대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그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그 민원 방문 민원 관련해서 뭐 친절도 관련해서 우수상도 타셨고
또 다른 민원 부서들도 뭐 이렇게 충분하게 민원인들하고 잘 하시고 앞으로 더 친절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는 있을 겁니다. 그 다른 기관이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주 엉망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부서들이 잘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친절도 조사를 뭐 법정 사항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 해당 민원 부서장들께서 자체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스스로의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발한 방법으로 해서 좀 친절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정지원과에서 기왕에 그 민원 친절도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민원부서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요. 자체적으로 좀 친절도를 높일 수 있게끔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겨울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 텐데요. 그 겨울철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확대 건배를 마치겠습니다.